베이직 히브리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 우리 알파벳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알파벳이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알파벳이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친해지려면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 친해지고 계속 말해보고 써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눈에 익지 않고 좀 이상하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재미있게 상형 문자 같잖아요. 자신이 인디애나 존스라고 생각하시고 즐겁게 한번 해보시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복습하고 조금 더 첨언하는 내용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Al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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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 Gimel, 그죠? Dalet, Dalet 남겨두시고요. 해, 와우 함께 써보세요. 언제나 저와 공부하실 때는 연습장을 놓고 Gine, Gine, Het, Het, Tet, Tet, Yod, Yod. 알렙, 벳, 기멜, 기모, 다렛, 해, 와우, 자인, 헷, 텟, 요드. 그 다음 뭐죠? 카프, 카프, 라멕, 맴, 눈, 자멕, 아인, 페, 차레, 코퍼레이션, 신신타우죠? 카프, C를 옆으로 거꾸로 해놓은 거, 카프 하고 똑같은 K 발음이 나는 게 뭐였죠? 커프, 그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차례대로 카프, 라멕, 맴, 눈, 사멕, 아인, 배, 코프, 차대 안 했죠? 차대, 코프, 레쉬, 신, 타우. 여기서 S 발음이 4개라는 거. 그죠? S. 사맥의 S. 그리고 차대는 TS 발음에 S 밑에 점을 붙인다는 거. 그리고 S의 비슷한데 쌍시옷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이거는 긴 SH 발음 쉰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보면 알렙, 벳, 기멜, 다렛, 해, 와우, 자인, 헷, 텟, 요드, 카프, 라멕, 맴, 눈, 사멕, 아인, 페, 차레, 코프레시, 신신, 타우 되고요.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파이널 폼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딱 이 5개는 단어에 이게 다 단어들인데 일단 히브리어 원래 단어들인데 몸이 빠져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몸이 없습니다. 몸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몸이 있지만 이 여러분도 지금 알파벳을 했지만 몸이 몇 개 없잖아요. 근데 법칙을 가지고 몸을 만들어서 쓸 때는 몸도 있지만 있는 몸들이 뭐 아인 같은 경우에는 이름 같은 경우 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숨표고 몇 가지 이제 뭐 와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몸으로 쓰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음은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드물고 여기에서는 이 모음을 이제 법칙을 가지고 읽는 거고요. 그 법칙에 따라서 모음을 만들어서 후대에 붙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음이 없죠. 원래 형태니까요. 예를 들면 한국말로 이게 뭘 쓴가 하면 고속도로라고 쓴 거거든요. 고속도로라고 썼을 때 지금 모음이 다 빠져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 형태는 원래는 우리 모음을 함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모음을 쓰지 않아도 어떤 만약에 우리가 자음을 조금 다르게 만들었다면 이 자음만으로도 모음을 충분히 유추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랬는지는 저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궁금했던 적이 없으니까요. 하여튼
원래는 이렇고 후대에 이제 모음이 찍히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이 단어의 마지막에 이 5개의 글자가 올 때는 형태가 조금 변합니다. 카프는 이렇게 다렛이 길어진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카프. 중요한 거는 단어 마지막에 이게 왔을 때 이게 K구나 라고 딱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K 발음, 카프 K구나. 그리고 고임일 때 이제 이거는 이제 맴이잖아요. 원래 맴은 남겨놓는 이 맴이지만 마지막에 오면 미음이 된다는 거. 그리고 눈, n이죠. 눈인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눈 길어집니다. 이건 n이라는 거. 마지막에 길어지는 게 요 코프하고 눈이니까 여기가 길면 이게 K구나. 이건 N이구나. 발음할 때 필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걸 구별하셔야지 이제 활용에도 문법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패가 있었죠? 이것은 그냥 쭉 길어집니다. P로 끝난다는 거. P라는 거 끝날 때 패가 된다는 거. 이건 여러분이 외우신다기보다는 이제 일단 단어를 보시게 될 테니까요. 단어를 보시고 친숙해지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차례가 있었죠? 차례는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길어집니다. 차례 이렇게인데 일단 이렇게 해서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차례.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겠지만 일단은 문법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질문을 참으세요. 발음이나 모음에 관한 것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들을 다시금 익히게 됩니다. 자, 다음 보시죠. 이제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지만 한번 이해를 잘못하면 가다가 계속 헷갈리게 되는 것을 하나 볼 텐데요. 일단 다게시라고 부릅니다. 다게시 레네와 다게시 포르테에 대한 개념을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 레네는 이게 이제 한마디로 히브리어에서 강하게 발음되는 몇 가지 모음,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발음이 돼요. 밑에 선이 있으면 이렇게 부드러운 발음입니다. v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선이 없으면 강한 발음입니다. b. 이것이 이제 보이와 vine의 V 발음과 B 발음의 차이인데요. 이것이 영어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이겁니다. 나머지는 영어에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이것만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입술을 부딪히면서 이제 마찰하면서 나오는 이 v 발음이 어떻게 보면 마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B 발음하고 다르고 보이는 유성으로 boy 나와야 되지만 이것은 이빨을 혀에 물고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게시 이게 특별한 이제 이 여기 안에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두 가지의 발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부드러운 발음과 강한 발음. 이것을 여러분 보통 이게 B, G, D, K, P, T라서 여기에 E를 2개씩 붙여요. 그래서 외울 때 편하게 하려고 베가드 케파트 베가드 케파트 이런 식으로 베가드 케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외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6가지는 베가드 케파트는
여러분이 보시면 단어에서 점을 찍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점을 찍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강한 발음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강한 발음. God, day. 강하게 발음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P, T 이렇게 강하게 그냥 보통 발음으로 하시면 되지만 밑에 이 위에나 밑에 이게 이런 선이 붙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점이 없는 경우에는 부드러운 발음 vine, ghost, and the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th 발음이나 이런 ph 발음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강한 발음이지만 부드럽게 발음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지만 부드러운 발음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라기보다는 the 이게 ph가 원래 발음이 붙으면 f 발음이 됩니다. f이 파찰음이라서 현대 와서는 영어에서는 강한 그 발음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부드럽게 소리를 이게 음가를 없애고 부드럽게 라고 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이 6개가 나왔을 때 이 6개에 붙은 6개의 이 점들이 붙어 있는 이 음들을 이것을 모아서 다게시 레네라고 부릅니다. 일단 다게시 레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레네라는 건 이제 부드러운 이런 부드러운 소리인가 무거운 소리가 나는 6개의 발음을 다게시 레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걸 붙은 것을 다게시 레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건 안에 뱃이고요. 붙어 있으면 이게 뭡니까? 붙어 있으니까 점이 찍혔으니까 다게시 레네, 점이 찍혀서 다게시 레네입니다. 다게시 레네는 이 6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점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쉰에 많이 붙는데요. 이런 식으로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게시 레네 이 6가지의 경우를 벗어나서 이 점이 붙는 경우는 다게시 포르테라고 하고 부르고 다게시 포르테라고 부르고 다게시 포르테는 이중 모음의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S가 2개라는 거죠. 다게시 포르테는 발음할 때도 그 차이가 이제 명확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 이중 모음으로 이 한마디로 이렇게 됐는데 쉰이 있는데 점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 쉰이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발음이 다를 뿐이잖아요. 근데 점이 찍히는 건 똑같으니까 점 찍히는 건 무조건 다게시라고 부르고 이 6가지의 경우는 발음만 부드러워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다게시 레네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점이 찍히는 이걸 제외한 다른 점이 찍히는 경우는 이중 모음을 표시하는 거라고 보고 다게시 포르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앞으로 문법을 하다 보면 자연히 아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이것만 명확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베가드 게파트 이 6가지에서는 이 점이 붙을 수 있고 점이 붙고 이 점이 붙은 이 6가지의 점이 붙으면 다게시 레네라고 부른다. 점이 붙은 이걸 다게시 레네라고 부른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 만약에 이런 음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보통은 다게시 레네라잖아요. 근데 다게시 레네가 올 수 있는 자리와 올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죠. 다게시 레네가 올 수 없는 자리에 이게 나왔다.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다게시 포르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게시 포르테는 이 6가지에도 찍히지만 똑같이 나타나지만 다른 거에서 다 같이 나타나는 점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다게시 레네가 올 수 있는 자리에 이것이 왔다면 다 다게시 레네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알파벳에 점이 찍혀서 다음에 점이 찍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게시라고 불러요. 다게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6가지의 경우에는 다게시 레네라고 부르고 발음만 차이가 납니다. 다게시 레네가 올 자리와 올 수 없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올쏘는 자리에 이것이 나왔을 때는 다게시 포르테가 됩니다. 다게시 포르테는 이 6가지뿐 아니라 다른 것에서